여러분, 커피가 전립선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80%의 남성분들이 잘못 마시고 계십니다. 저는 15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장 흔한 3가지 실수와 올바른 커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바로 커피 한 잔이죠. 주방에 퍼지는 갓 내린 커피 향, 첫 모금을 마실 때 온몸에 퍼지는 그 에너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아침 의식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커피가 내 전립선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제가 15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커피 마셔도 되나요? 혹시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호두 크기만 한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방광 바로 아래 있으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소변 보기 힘들고 자주 마렵고 골반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1000가지가 넘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제,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죠.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첫째, 항산화제입니다. 이 물질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는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커피 속 항산화제가 이런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폴리페놀입니다. 항염증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는 식물 화합물이에요. 인슐린 감수성, 신진대사, 체내 염증에 영향을 줍니다. 만성 염증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인이니까 염증을 줄이는 성분은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카페인입니다. 커피의 가장 유명한 성분이죠.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방광과 전립선에 덜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행성 전립선암 위험을 낮춥니다. 가장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 13잔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진행성이거나 공격적인 전립선암 발병률을 약간 낮춘다는 거죠. Cancer Epidemiology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루 13잔 마시는 남성들이 공격적인 전립선 종양 발생률이 더 낮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게 커피 속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 덕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전립선 염증은 만성 전립선염을 악화시키거나 전립선 비대증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염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마실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흥미로운 건 커피와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적당한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고 밝혔어요. 당뇨병은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전립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신진대사를 조절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커피의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자극과 염증입니다. 카페인은 천연 각성제이자 이뇨제입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죠.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서 만성 전립선염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카페인 과다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나쁩니다. 하루 카페인 400mg 이상, 그러니까 일반 커피 4-5잔 이상 마시면 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하거나 소화 문제가 생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으로 요로가 이미 부담받고 있을 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의 핵심이고 면역 체계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만성 염증이 악화되고
전립선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저녁이나 밤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 주기를 망쳐서 염증, 짜증,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유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카페인을 천천히 대사합니다. 분해가 느리면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죠. 유전자는 전립선 질환 위험에도 영향을 주니까 어떤 남성들한테는 커피 영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인 식단입니다. 평소에 매운 음식, 술,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이미 방광이 자극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커피까지 더하면 증상 악화의 완벽한 레시피가 되는 거죠. 섭취 빈도와 시간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쓰림이나 역류가 생길 수 있고 그 산이 소변 볼 때 불편함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입니다. 만성 전립선염, 과민성 방광, 진행 중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적당한 양의 커피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소변 문제가 있는 남성분들이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빈뇨입니다. 낮과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봐야 하는 건 짜증나죠. 나이 들면서 빈뇨가 흔해지긴 하지만 커피의 이뇨 작용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급박뇨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당장 찾아야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소변 줄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요도를 좁혀서 소변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데 커피의 자극 효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반 불편감입니다. 만성적인 자극이 골반 부위에 숨어있던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커피 마실 때 이런 증상들이 심해진다고 느끼시면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기는 힘들죠. 특히 아침 일상이나 사교 활동의 일부라면요. 좋은 소식은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면서 좋아하는 음료를 계속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 1, 2잔으로 제한하세요. 오후에 따뜻한 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허브차나 카페인 적은 음료로 바꾸는 걸 고려하세요. 둘째, 디카페인 커피를 드세요. 디카페인 커피도 유익한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카페인은 훨씬 적습니다. 커피 맛은 좋아하는데 자극 효과는 줄이고 싶다면 디카페인이 훌륭한 타협안입니다. 셋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식사나 간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위와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도를 낮추고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운 액체는 입과 목, 그리고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커피를 조금 식히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커피의 이뇨 효과로 수분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세요. 여섯째, 시간을 지켜세요. 저녁이나 밤늦게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수면을 방해하고 염증과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최적화하거나 최소한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다른 자연요법과 건강한 습관도 일상에 포함시키세요.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에 자주 사용됩니다. 전립선 염증을 줄여서 소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호박씨는 오래전부터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잠재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잘 입증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에 특히 신경 쓰세요. 가공식품과 단간식은 제한하세요. 염증을 증가시키고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활동적인 생활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며 전립선 질환이 있는 남성들의 더 나은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제한하세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전립선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50세부터 전립선 문제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를 예약하고 담당 의사와 검진 옵션을 상의하세요.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사항은 바꿨습니다. 제 환자 한 분, 박민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58세 회사원이셨는데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셨어요. 빈뇨와 골반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철저한 검사 결과 초기 전립선 비대증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한 조치 중 하나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하루 5, 6잔 마시던 걸 아침에 한 잔으로 제한하고 오후에는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야식을 줄이고 적당한 운동을 일정에 추가하라고 조언했죠. 몇 주 후 박민수 씨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훨씬 편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습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약간 조정했을 뿐인데 좋아하는 아침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눈에 띄는 완화를 경험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커피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커피에는 실제로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항산화제, 폴리페놀, 그리고 신진대사, 건강을 지원하는 능력이 그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이미 소변 문제가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하루 1, 2잔 정도 적당히 마시고 필요하면 디카페인으로 바꾸고 음식과 함께 마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그리고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커피 마신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습관을 조정하세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단지 커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방식 선택의 결과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 모두가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더 마시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전립선 건강에 신경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